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시죠? 지난 한 주간도 상당히 쉽지 않지만 않은 한 주였습니다. 그 전주에 비하면 좀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전주나 요번 주나 사실은 많이 힘들지 않았나. 지금 요번 주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만큼인데,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지수 자체가 이 박스권에 의해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일단 많이 이게 이 안에서 움직입니다. 특별히 이제 또 그 지난 한 주 동안 이 저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깨지고 신저가를 만들어낼 정도로 일단 강력하게 하락은 있었지만, 또 그와 동시에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양봉도 만들어내는, 사실은 이게 지금 시장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 자체도 일단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증가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 올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거래량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파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MACD의 이 오실레이터를 보면 사실은 이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중심을 향해서 일단 계속 증가하는, 감소되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일단 이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상승 포지티브한 어떤 시그널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이 구간을 뚫고 나가겠다 라는 부분이, 그 부분도 일단 확신을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뚫고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이 수급이 들어와서 이걸 뚫고 나가줘야 되는데, 이 수급이 들어오려는 조건이 뭐가 되겠어요? 일단 지금 첫 번째는 일단 기업에 대한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 지금 이제 3분기 이제 발표를 하지만 사실은 4분기 이후 내년도 2019년도까지의 어떤 이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어떤 우려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받침되지 않으면 아마 이게 뚫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여기서 보기에는 지금 대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이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터키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우디의 오일 생산량하고 또 관계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참 이 여러 가지 변수가 이렇게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탈피하는 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밀리지는 않을 거라는 어떤 생각도 지금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박스권이라고 일단 가정했을 때, 여기 박스권에서 내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지금 보기에는 이 전략 자체를 어떻게 가지고 하면 제일 좋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먼저는 일단 이게 가격 지금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일단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론 이게 더 빠지지 않는다는 어떤 지금 가정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빠지는 확률은 일단 그렇게 많지 않고, 일단 여기에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봐온 그 종목들 중에서 싸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제 분할 매수로 일단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렇게 빠지면서 많이 이제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좀 약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전체적인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차원을 좀 다르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이렇게 조정기를 거치면서 아마 주도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입장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이 기간이, 조정이 주어지는 이 기간에 좀 적극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과, 그 다음에 분할 매수를 위한 어떤 싸게 보이는 좋은 종목이지만 싸게 보이는 어떤 그 부분에서 일단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낮다고 해서 그렇게 뭐 특별히 일단 시장이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 왜냐면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지금 거래량은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 코스피처럼. 하지만 이제 이 MACD도 이렇게 위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하락 모멘텀보다는 상승 모멘텀이 크다고 일단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락하지는 크게 않지만 일단 상승도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현재 이것도 똑같이 보면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코스닥에서는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 좀 어느 정도 약간 선별 작업이 다시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팔 수 있는 부분을 팔고, 그 다음에 좀 실질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보면,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 나와 있는 이런 시츄에이션 자체가 크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은 많이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또 이게 바닥으로 뚫고 나가기에는 지금 이제 기술적 모멘텀이나 이런 거래량으로 봤을 때 크게 그런 우려는 나오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높아지진 않고 하여튼 박스권이 될 것 같은데, 이 가운데서 이제 내가 기존에 봐왔던 종목들이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넘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시장을 이제 일주일간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봤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지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섹터에 돈이 들어오고 어느 섹터에서 빠져나갔는지 좀 그 부분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죠. 통신업 섹터가 사실 제일 지금 현재 지난 한 4, 5주간 제일 핫하게 지금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그 통신주에 대한 수급이나 외인 기간 부분도 괜찮고 해서 지금 이쪽에 많이 몰려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외인 수급만 봐서 좀 약간 펀드 간다 그러면 물론 이쪽도 괜찮습니다. 건설업도 지금 현재 약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저번 주 아마 주중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건 전기전자 쪽도 계속 관심 둬야 된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외국인이 너무 엄청나게 매도를 이제 지난 주간, 이번 주간에 하는 바람에 일단 크게 이제 밀리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지금 아직까지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사고 있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런 종목이라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이 수급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조심스럽게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도 한번 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눈에 띌 만한 어떤 수급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주간 봤을 때 뭐 외인 쪽에서는 전혀 이쪽 코스닥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어떤 그런 흐름을 한 4주 가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일단 없는데, 일단 다행히도 좀 다행이랄지 모르겠지만 지난 2주간 이 기간에서 이렇게 들어온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기준으로 좀 본다 그러면 좀 의미가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여기서 눈에 띄는 코스닥 IT 종합에 이쪽에 IT 관련돼서 코스피로 말하면 전기전자 쪽이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전기전자 쪽도 외국인이 쓰고 있지만 이 코스닥에서는 코스닥 IT 종합에 일단 많은 돈을 쓸어놓고 있다. 좀 어느 정도 수급을 형성시키고 있다 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딱 보니까 이 걸리는 게 이렇게 통신 방송 서비스,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 다음에 IT 하드웨어 이쪽에 지금 보니 이 부분이랑 동일하게 지금 이제 캡처가 되는 거죠. 오버랩 돼서 같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오락문화 쪽에도 이제 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약간 늦었는데, 뭐 아직 뭐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봐도 되겠지만 일단은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쪽도 들어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락문화 통신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비금속 쪽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사실 이게 아마 2차 전지에 관련돼서 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도 많이 좀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디지털 콘텐츠하고 그 다음에 방송 서비스, 예, 이렇게. 그래서 일단 지금 코스닥은 그 외국인을 봐서 될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기간을 보고 먼저 이렇게 들어오는 물이 어딘지, 어디에다가 수급을 쏟고 있는지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쪽, 이거 한번 저희가 계속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통신업, 에 이제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에 다시 들어간다는 게 약간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신업을 기존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전기전자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그 새로운 어떤 시작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야 돼요. 또 그걸 이 전기전자랑 코스닥의 IT 종합 서비스랑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엮어서 같이 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코스닥에서 그 IT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에 지금 현재 그 기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동시에 이제 오락문화와 통신방송 서비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 빠져나갔던 부분이 다시 이제 들어오는 그 부분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금속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일단 그런 관심주들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제가 섹터별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여기 이제 섹터별로 이제 떴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저번 주에도 이제 똑같은 어떤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이 코스피라는 이 시장 자체에서 어디에 지금 그 돈이 들어가고 이제 어느 주체가 지금 돈을 붓고 있는지는 그러니까 리딩 주도 세력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제 그냥 그래프상을 보면은 지금 개인이 상당한 매수세가 지금 한 거의 2-3주 동안 계속 되고 있어요.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 자체는 이제 이 매수세가 있어 이것 때문에 나는 뭐 개인 매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빠지니까 그 매수세 빠진 내역을 개인들이 이렇게 메꾸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팔고 나니까 이렇게 주가 지수도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 갇혀 있는 부분인데, 이 외국인은 팔고 개인은 사는데 그 주체 중에서 지금 현재 중간에 이제 여기 기관들이 다 모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게 여기 금융투자. 많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외국인의 파는 금액에 대해서 어떤 큰 물결을 받고 만한 어떤 그런 그 투자는 아니지만, 금융투자가 지금 현재 눈에 띈 만큼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그 외국인 팔고 개인 사는데 그 중에서도 기간 중 금융투자가 이렇게 사고 있더라는 거죠. 뭐 일단 지난 며칠간은 팔다가 또 지난 금요일에는 이 900억 정도 1000억 가까이 했고, 토신도 약간 들어왔고요. 근데 토신은 들어오는 게 일단 일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들어오다가 좀 팔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주도 세력이라고 본다 그러면 아마 금융투자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보면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자사주 매입이나 뭐 기타 등등 그 법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그 금융투자를 지금 현재 주도 세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금융투자가 들어오는 그 금융투자가 돈을 붓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다 돈을 붓고 있느냐, 이제 보니까 여기 지금 금융투자에 대한 어떤 그래프인데, 얘들이 지금 넣고 있는 게 보니까 이 제조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전기전자 쪽 뭐 팔진 않고 계속 있는데, 일단 지금 기울기나 아니면 지금 돈 들어오는 속도로 봤을 땐 금융업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금융화학 이쪽에 지금 현재 금융투자가 많이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여기 밑에 이제 디테일하게 금액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 금융업에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 앞에서는 봤을 때는 분명히 통신업이 그 기관이나 외국 매수세가 좋았는데, 근데 금융투자라는 어떤 한 주체 세력을 봤을 때는 얘네들은 금융학 쪽에, 자기는 금융투자 쪽은 금융학 쪽에 지금 돈을 넣고 있더라,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다고 해서 통신업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관 전반적으로는 여기에 아마 돈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존에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270억이 이제 저번 주 금요일날 들어왔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외인들도 이쪽에 안 팔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퍼포먼스 강도를 이제 보니까, 주가지수는 10월 12일 그러니까 일주 전에 비하면 이제 한 이 정도 이렇게 하락 마감했지만, 지금 오히려 대형주 쪽이 오히려 많이 밀리지 않은 듯한 느낌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통신업이 오히려 다른 데는 다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로 퍼포먼스 할 때 혼자서 유일하게 도약om청 1%의 그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당히 강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확인해 본다면, 저는 이제 그 통신업하고 그 다음에 금융업,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을 잠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업을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해 볼게요. 보니까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에 외국인은 팔았어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금융투자의 주체니까 지금. 근데 얘들이 230억을 여기에 금융에다 넣었네요. 근데 어디다 넣는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먼저 뭐 보이는 게 13억 여기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LG 같은 경우에도 보이고,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삼성화재. 일단 큰 금액이 보이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여기 있네요. 큰 게. 이게 뭐죠? 금융업이 신한지주 쪽에 넣네요. 그 다음에 여기 SK이노베이션에 넣는데, 문제는 여기는 보면 신한지주는 외국인이 78억 팔았지만 50억 들어올 만큼 좀 약간 세력 간의 어떤 힘겨루기가 되는데, 이쪽은 한번 보시면 금융투자가 30억 넣는데 얘 외국인은 170억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우려스럽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SK이노베이션보다는 사실 이게 나은 거죠. 그 신한지주가. 그 다음에 여기에 KB금융 쪽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돈이 드는 데가 골고루 드는 데가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금융업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쪽에 그 통신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110억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에는 별로 없지만 이 딱 두 종밖에 없습니다. LG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SKKT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이제 여기에서 뭐 다르게 생각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저희가 말했던 전기전자 쪽을 한번 보죠. 네, 전기전자 쪽을 지금 이제 켰는데, 이제 전기전자 섹터별로 보면 외국인은 지난 금요일날 670억 가량을 매도를 했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270억 가량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다시피 이 전체 섹터에서는 마이너스 700억 가까이 되지만, 개별주로 또 들어가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또 159억, 160억 가량을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팔고 우량주 쪽으로 이렇게 간 거죠. 네. 그리고 삼성전기도 엄청나게 팔았네요. 네. 그리고 LG노텍 샀고, 그 다음에 경동나비엔 샀고, 여기에 LG전자 샀고요. 이렇게 외국인은 쓰고 있지만, 기간 중에서 특별히 이제 금융투자를 본다면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동시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은 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게 크게 밀리지 않은 만큼 이렇게 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를 보면 이 기관이 금융투자가 산 것보다는 외국인 판기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급 자체로 고여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이 전기전자 섹터를 중시해서 잘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 주 이렇게 수급을 보니까, 일주간 수급을 보니까 사실은 좋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그때 아마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마 여기 삼성전기랑 그 다음에 LG노텍 뭐 이렇게 뭐 매매 종목이 있는데, 일진 디스플레이가 있었나? 네, 뭐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수급상, 특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수급이 안 좋아요. 지금 이렇게 그냥 일주일 상태를 봤는데, 근데 정말 이 삼성전기가 안 좋은 건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수급이라는 게요, 사실은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쉽게 팔고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계속 파고 있다지만 그 다음 기간을 이렇게 또 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이게 우리 한번 봅시다. 일단 삼성전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그때 아마 말씀드렸던 데가 일주일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네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 금요일 날이었고, 요때 이제 사자 했는데, 사실은 보면은 올라갔다 좀 약간 변동했었지만 그래도 상승의 폭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주식은 항상 뭐냐면, 이기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근데 이제 싸게 사고 싶은 이 시점 있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이 시점. 사실 요때 이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걸요, 아마.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주장창 내려왔는데 더 내려가면 어떡해요. 그리고 외국인들 이렇게 수급이 빠지고 있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아. 해서 못 사요, 이거 절대로. 근데 이 삼성전기에 일봉 말고 주봉으로 좀 한번, 주봉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주가를 선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딱 보면은 이 외국인이 일단 그림이 맞잖아요. 거의 비싸게 이렇게 가잖아요. 이 외국인이 이 주식을 뭐 계속 주구장창 사지 않고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조정을 거칠 텐데,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냐는 거는 우리가 그때 한번 계산을 해봤잖아요. 사실 근데 아직까지는 되지 않는데,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네이버에 보시면 목표 주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계산하는 어떤 수식이에요. 그래서 20만 6천원 되는데, 지금 현재가는 13만 8천원, 한 6만원 정도 남았으니 그래도 앞으로 한 30% 정도 더 남았죠. 근데 목표가라는 게 이 의미가 뭐냐요? 지금 현재 수급을 바탕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가겠다고 설정한 거지, 이때 또 목표가 이르면 또 목표가 상향은 또 이루어지겠죠. 아니면 하향이 되든지 여러가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순수하게 재무제표 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얘들이 지금 현재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마켓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이 13만 8천원이에요. 그러면 이 떨어진 것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주식을 사라 그러면, 살려 그러면 못 산다는 거예요. 왜냐면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만약에 지금 되돌아본다 주봉을 봤을 때, 만약에 이때 2017년도 3월 달에 이때 삼성전기를 56,000원에 샀다면, 지금 계속 쭉 가지고 있다면 얼마예요? 그래도 한 2배, 그러니까 100 한 30%, 100 한 12, 10%, 20% 이렇게 먹었네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없을 뿐더러, 두 번째 이때 많이 조정할 때 많이 팔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조차도 견디라는 게 아니라, 이조차도 저기 보면 기회비용이에요. 내가 여기에 묶여있는 돈들이 다른 데를 가물이 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opportunity cost, 기회 비용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참고 이 가치를 믿고 있었다면 올라가는 걸 같이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조정된 거는 그게 이 기업 가치가 갑자기 낮아져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비즈니스가 안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기간 리포트를 보면 내년부터는 좋아질 거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더 상향될 거다 이런 기획도 많은데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보기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왜 좋다고 하느냐. 이 지금 현재 매출을 보는데 이렇게 20-30% 조정을 거치는데 어떻게 이게 좋다고 하느냐. 하지만 그 사람 기간 리포트를 쓰는 그 애널리스트들도 이렇게 하루하루 몇 주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수급으로 아니면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합니까? 걔들이 그걸 안다 그러면 기관에서 돈 많이 벌었겠죠. 근데 그걸 모르니 내년에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리포트를 쓸 수 있을지언정 가치는 높아진다고 이렇게 쓸 수 있을지언정 지금 가치가 얼마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말을 못해요. 이런 어떤 차라리 이렇게 가격의 변동폭을 본다면 이 해당 주식의 주도 세력을 보는 게 나아요.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게 외국인이 만약에 언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올라가겠죠. 근데 언제 들어올지는 누가 그 외국인 그 수급을 가지고 있는 걔들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투자해야 될 게 조심해야 될 게 이 가치가 있느냐는 걸 먼저 항상 고려해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와 동시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본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LG 이노텍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여기죠. LG 이노텍 전기전자가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조정받고 있을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성전기랑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근데 삼성전기랑 또 다른 부분은 얘는 외국인이 매수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좋은 거죠. 근데 아마 이걸 팔고 있는 주체가 아마 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기관이 팔다가 지금 다시 올리는 건지, 누가 외국인은 사지만 팔고 있는 주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 내려오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봤을 때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야 된다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요만큼밖에 못 오르는 거죠. 근데 이게 내려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면 이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이때 뭐 분할 매수로 한 번 사고, 그 다음에 이때 두 번째로 내려왔네, 또 두 번째로 반등을 보고 여기 양가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조정을 언제 거칠지 모르겠지만 좀 싸게 사서 이렇게 해서 요까지, 최소한 요까지나 아니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네요. 189,000원. 지금 가격이 얼마죠? 12만원. 아직 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본다면 남들이 팔 때 사야 되고 남들이 살 때 팔아야 되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죠. 이게 뭐 100% 200%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어떤 그 수급이나 아니면 어떤 조정의 요인으로 이런 게 나타난다면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식 투자는 외로움 싸움이에요. 뭐 전문가가 이 기업이 좋다 해서 사면 그 사람이 말있는데 노래가면 어떡할까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근데 기업 가치라는 건 대충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내년도 좋을지 나쁠지 대충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 주식의 흐름이라는 건 누구나 몰라요. 내려갔다 또다시 이렇게 올라갈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돈을 많이 잃었다면, 아니면 많이 따지 못했다면, 내가 왜 대중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했나에 대해서 먼저 왜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대중하고 같은 길을 가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철저하게 대중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 근데 대중하고 반대 방향에 가려면 뭐 심지어는 또라이, 바보 여러 소리 듣습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도 뭐 좋은 성과로 또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